오늘은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희미하게 해줄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범위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 미국 대형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어떻게 급격히 둔화되는지에 대한 실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3M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주당 순이익이 12% 증가했는데 일회성 항목에 대해 14% 조정된 것으로 모든 범주의 제품 및 지역에 걸쳐 완만한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19년 올 한 해 한 자릿수 초반대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자들은 새로운 가이던스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안도해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2019년의 컨센서스 수익 예상치가 가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주가는 올해 수익의 19배에 거래되고 있고 이는 3M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M 투자자들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은 몇 달 전만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작년 9월 말 기준 월가 분석가들은 2019년 S&P 500 수익이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2019년의 가장 최근 컨센서스 추정치는 6%에 불과합니다. 2018년은 21%였죠.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 실적이 총 170.37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161.14달러로 추산됩니다. 2019년 1, 4분기의 전망이 조금 암울한데 지난주 정부의 셧다운과 에너지 이익 감소로 인해서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가 마이너스 1%대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실적 불황이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다는 점이죠. 리차드 번스타인은 12월 이후 발생한 주가 반등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현 시점이 순환주기 후반기에 있고 자연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30년 만에 1월 최고치를 기록해서 7.9% 상승했는데 현재 4,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는 요즘 거의 매분기마다 있어왔던 일이었죠. 예상 외의 서프라이즈 규모는 평소보다 적은 편입니다. 모든 결과가 나오면 4분기 성장률이 13%에서 14%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에도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세 부분이 그중 약 7%를 차지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성장 촉진을 위해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확장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침체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가벼울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비중을 오버웨이 수준 정도로 60에서 70% 정도로 해야지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 안 됩니다. 즉, 주식을 풀로 채우면 안 된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현재는 수익의 질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즉 가치는 특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S&P 500은 2019년 예상 실적의 16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실적은 매우 호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 10년 국채는 지난 반세기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7% 수준입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은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티나라는 약자를 썼는데 티나는 There is no alternative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타스와 비슷한데 여기서 타스는 The alternatives still stink입니다. stink는 악취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안이 여전히 악취가 난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지만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엉클쌤에게 외치는 것을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준은 미국의 GDP가 올해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8년에는 3%로 추정합니다.
장기적으로 패드는 1.9%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엉클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엉클샘은 미국을 상징하고 특별히 미국 정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엉클샘이라는 말은 1812년 미영 전쟁 때 처음 쓰였고 1852년에 처음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보통 엉클샘은 흰머리에 턱수염을 하고 미국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 띠 뒤에 흰별이 그려진 모자와 복장을 한 근엄하고 나이든 백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엉클샘은 사실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1812년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공장을 경영하던 에번즈와 사무엘 윌슨 형제는 군인들이 쓸 군수물자를 미국 정부에 납품하게 됩니다. 두 형제 중에 사무엘 윌슨은 회색 머리에 높다란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엉클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공장을 구경하던 방문자가 정부에 납품하는 고기 통조림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EAUS라는 글자가 찍힌 것을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 의미를 모르던 공장 직원은 US? 엉클 샘인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방문자들이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퍼뜨렸고 만화가들이 그를 만화의 소재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엉클 샘은 미국과 미국 정부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장기 전망을 너무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정치 수치를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올해 말에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암울한 1분기 전망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올 초 상승세를 감안해도 올 한 해의 성장은 거의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가 갈수록 실적 성장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종료된 미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서 미 경제가 총 11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었는데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그중 30억 달러만 회복 불가능한 영구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적었다는 의미인데요. 월스트리트 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1분기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2, 4분기 전망치를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 역시 중요한데요. 1분기 실적 추정치에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부분이 에너지 쪽으로 텍사스 원유 가격이 10월 초 75달러 이상에서 2018년 말 배럴당 45달러로 하락했었죠. 올해 들어 55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는데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분기에 대한 타격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 4분기에 특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이 이미 처지기 시작한 2018년 4, 4분기와 비교적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희망적인 징후가 있다면 시장의 1분기 성장 예상치를 가장 많이 낮춰가고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비롯되는데 배로 비유하자면 난파선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애플은 소비자들이 최신 기종 스마트폰 교체 속도가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서비스 및 액세서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하이엔드 휴대폰 시장을 지배하는 한 성장은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판매할 예정인 2019년 12월이 끝나는 분기에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은 반도체 침체가 심해 추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1, 4분기 S&P 500 기업의 가중 수익 증가율 추정치와 중간값 추정치 차이에서 통계적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정치는 약간 마이너스이고 중간치 추정치는 약 4%입니다. 이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넘어서 전형적인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경제와 지나치게 연관되지 않은 기업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식품, 의약품, 전기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주 섹터를 의미하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식료품 소비는 포장식품에서 벗어나 신선식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했고, 제약회사는 가격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예전처럼 전력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어 봤을 때 대중적이거나 독특한 기업을 찾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비즈니스 주기의 달콤함이 아닌 강력한 장기 추세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주기의 강력한 장기 추세로부터 이익을 얻는 5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10년 전 세계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매출과 수익이 계속 성장했고, 이 기간 동안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엉덩이와 무릎 대체 보형물로 유명하지만 척추, 부러진 뼈 등의 기타 정형 외과용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 수술 장비 쪽에서도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보통의 외과 의사는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배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정형외과 공급 업체를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객 유지를 높게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로봇 수술 시스템은 스트라이커에게 경쟁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데요. 2018년 주당 순이익은 11% 증가했습니다. 주식은 22배의 순이익 추정치로 거래되는데 올해 수익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콜게이트 팔모리브 방어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실적을 미스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클라우드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인텔 및 다른 기업들의 느린 패치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장에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76% 증가에는 부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경기 침체에 면역이 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요인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고객이 요즘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투자가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클린비트 부족에도 불구하고 3월 분기의 전망은 긍정적이었고, 주요 제품의 추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의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가는 포워드 22배에 거래되고, 월스트리트는 향후 몇 년 동안 10% 중반의 이익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앱티브입니다. 앱티브는 현재 포워드 14배에 거래되는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데요. 오토 1.0 루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시스템과 고급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향한 소위 오토 2.0 전환에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앱티브에 대한 좋은 점은 향후 자동차가 자율주행화를 이루어야 할 기술 중 일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차선 감지, 충돌 회피 시스템, 교통량에 맞춰 속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수요가 이미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회사가 자동차 비즈니스 주기에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요의 단기 침체가 올해 실적 성장률을 한 자릿수로 둔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 논쟁이 붙고 지난 여름 이후 주가가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자동차 업종 약점에도 불구하고 앱티브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생산 업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절약하면 떠오르는 스프릿 에어라인즈입니다. 프리미엄 좌석 할당 같은 사소한 즐거움의 비용을 청구하는 저가 항공 티켓 판매 리더로서 가격 경쟁에서 35% 앞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 항공사들은 개별 항공편으로 대응했는데 스프릿은 새로운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승객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비행기와 높은 정시 운항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크백, 좌석 선택, 우선 탑승, 무료 항공권 수정 및 2배 보상 마일과 같은 스릴 콤보라 불리는 할인 특전 번들은 B티켓 판매 수익을 높여줍니다. 항공사로서 스피릿은 연료 가격 변동의 대상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플레이어인 체리픽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두 자릿수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2018년까지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는 48%의 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볼이라는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주식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경우 맥주를 보지 말고 맥주 통로를 살펴보십시오. 맥주 캔 안의 재료가 아닌 캔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대륙에서 맥주를 만드는 에너저부시 인베브와 같은 메가 양조업자들은 젊은 애주가들이 탄수화물을 꺼린다는 의식과 수제 맥주의 확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반면에 캔은 수제 맥주뿐 아니라 셀처의 스파이크드 스파클링과 에너지 음료로부터도 치열한 수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와인 제조사조차도 유리보다 휴대가 용이하고 플라스틱보다 환경 친화적인 캔을 실험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볼에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이익의 20배에 거래되고 있지만 올해는 19%, 내년에는 15%의 경이로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수익을 쫓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성장이 부풀어 오른 수준에서 갑자기 느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고 아직 황소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